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토픽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벡터가 두 개가 있다. 벡터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두 벡터 사이에 이렇게 각도가 있겠죠, 그죠?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 이렇게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그쵸? 사인각에 대한 코사인각, 그죠? 근데 만약에 요 값을 알고 요 값도 안다면, 다시 말해서 A 벡터도 알고 B 벡터도 안다면 성분을 가지고 내적값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크기도 구할 수 있죠, 성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나누는 거야, 양변을. 그럼 이 코사인 세타만 남기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어떤 값이 나오겠죠, 특별한 값이. 그러면 이제 이 값이 나오게 되는 이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값이 특수각인 경우에 우리가 외운 값들 있죠. 0도, 30도, 45도 그런 거, 60도, 90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타가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어떤 값이 나올 텐데 특수값이 아니고 특수각이죠, 그죠? 특수각의 값이 되겠죠, 그죠? 특수각의 값이 나온다면 이 세타 값을 그냥 뭐 어떤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일단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내적부터 해봅시다. 일단 A 내적 B는 암산으로 루트 3 곱하기 0 하면 0이고 1이잖아요, 그죠? 얘는 사실은 A의 크기, B의 크기,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였다는 얘기죠. 근데 A의 크기는 루트의 1제곱이니까 1인 거고, 그죠? B는 루트의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코사인 세타. 그럼 얘는 당연히 루트 4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세타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1이 나오죠. 얘랑 같으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이 나왔다면 당연히 세타 값은 둔각일 때는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세타는 예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쵸? 음수면 둔각인 거고.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1이 나오는 예각은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60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번이었고 2번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죠. 일단 내적값은 어떻게 됩니까? 내적값은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게 어이없는 계산실수 가끔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어찌됐든 내적값은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내적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A 내적 B 이렇게 되는 거고 이 값은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크기는 루트의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고 1이니까 루트 10이 들어가는 거고 B벡터의 크기는 2의 제곱 4, 1의 제곱 1이니까 루트 5가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 값은 이게 50이니까 이게 사실 루트 50이잖아요. 그러니까 5가 두 개 있고 2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5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얘는 뭐 사실 뭐 유리하면 2분의 루트 2잖아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세타 값은 뭐죠? 둔각이라는 거죠. 음수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값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죠. 즉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된 거죠. 따라서 180 마이너스 세타는 몇 도가 되겠어요? 2분의 루트 2 4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5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 값은 어떻게 됩니까? 180에서 45를 뺀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35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손으로 풀 수 있으려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이렇게 특수각에 대한 값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특수각에 대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특수각이 아닌 경우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적분을 배운 학생들은 좀 더 많은 각을 구할 수 있지만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한정돼 있죠. 어찌됐든 뭐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겠지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특수각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로부터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사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실이 있냐면 수직하려면 내적이 0이어야 되고 두 벡터가 평행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은 내적값이 요렇게 내적값이 두 벡터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프루프라고 나와 있는데 증명은 간단하게 해보면 자, A 벡터랑 B 벡터가 수직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얘기는 사이각 세타가 90도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A 내적 B는 각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이각인데 사이각이 90도죠. 근데 코사인 90이 0이에요. 0. 그쵸? 0이니까 지금 문제 조건에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죠. 왜냐면 0벡터면은 내적값이 그냥 0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수직과 평행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닌 경우에 요런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을 논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니니까 사실은 얘네들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0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코사인 90도가 됐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0벡터가 아닌 어떤 값하고 코사인 90도를 곱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0을. 어찌됐건 0이 된다는 거예요. 0벡터에 대한 얘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이 증명에서 0벡터라는 사실이 뭐 사용되진 않았어요. 이 방향으로 갈 때. 왜냐면 뭐 얘가 0이든 아니든 얘가 이미 코사인 90도가 0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적값은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0벡터가 아닌 벡터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0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0 아닌 값하고 0인 값
곱하고 곱해서 0이 된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적이 0이다. 만약에 내적이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요 값이 0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0벡터가 아니라는 사실이 쓰이는 거죠. 0벡터가 아니라는 사실이 쓰여요. 왜냐면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지금 선생님이 뭐 하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수직이면 내적이 0이다 요 방향을 증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내적이 0이면 두 벡터 수직이다. 요 방향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볼게요. 자, 반대로 A 내적 B 벡터가 0이면 당연히 내적의 정의도 0이 돼야겠죠, 그죠? 코사인 아직은 사익각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가 사익각이 9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A 벡터의 크기도 0이 아니고 0 아닌 벡터라 그랬으니까요. B 벡터의 크기도 0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쵸? 자, 코사인 세타가 90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0입니다. 이거는 세타가 90도일 수밖에 없죠.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는 0에서 180 사이에서는 90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A 벡터와 B 벡터는 수직한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얘기 한 건지 아시겠죠? 이쪽은 이 방향에서 이렇게 조건이면 이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된 거고, 이 밑에 거는 내적이 0이면 두 벡터는 수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직이라는 말과 내적이 0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수학적으로 완전히 같은 말이다. 단 조건은 0이 아닌 벡터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증명 한번 가볼게요. 2번 증명도 두 가지 방향을 다 생각해 봐야겠죠. 자,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이다 그러면 A 벡터는 한 벡터의 실수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정의죠. 자, 그렇게 되면 A 내적 B의 값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A 벡터가 K,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B 벡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게 얘니까 좀 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두 벡터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방향이 같아서 평행인 거다 반대 방향이라서 평행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그쵸? 여기 두 벡터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지금 세타 값은 현재 두 벡터의 사이각은 0에서 180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범위 내에서 두 벡터가 평행이라는 얘기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 0이거나 180도, 즉 다시 말하면 벡터의 사이각이 없어. 0이야,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평행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도일 때는 코사인 0이 1이 되고 여기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미적분 배운 학생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모르는 학생들도 뭐 일단은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배운 학생들도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것도 참고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코사인 180도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얘도 90을 넘으니까 뭐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요렇게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세요. 180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붙이고 90 넘으니까 180도에서 세타 빼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타 180도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정확한 지금 설명은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배운 학생들은 뭐 이걸로 지금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anyway, 그렇게 되면 세타 값이 0이나 180도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풀마 각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반대 방향도 해봐야겠죠? A 벡터, B 벡터의 내적. 다시 말하면 크기의 코사인 세타 값이 이 값이 얼마가 됐다는 거 지금. 가정이 뭐예요? 지금 이거는 이쪽 방향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쪽 방향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조건이죠, 그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됐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지금 0 아닌 벡터니까 다 양수니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양변을 다. 그러니까 약분이 되겠죠. 아 여기 풀마네, 그지? 조건에서 이 풀마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풀마 1이 됐죠. 마찬가지 논리로 세타는 0이거나 180도 이렇게 되겠죠. 0도거나. 자, 따라서 A 벡터랑 B 벡터는 서로 평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잘 끝났습니다. 0벡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는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은 무조건 0인 거고 평행이면 두 벡터의 내적은 크기의 곱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의 곱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결과는 간단한데 증명을 좀 복잡하게 했죠. 근데 이게 뭐 최대한 증명을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뭐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수학을 진로로 하고 그러니까 이공계열을 진로로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논리들을 잘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애가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벡터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라. 자, 1번. 자, 두 개 수직이라면은 내적이 0이 돼야겠죠, 그쵸? 내적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2x가 8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4가 될 거고. 자, 이렇게 평행하려면 두 벡터의 내적이 각각의 크기의 곱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겠죠, 그죠? 자, 내적부터 구해보면 아까 이미 구했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a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 a의 크기는 루트의 4 플러스 4니까 루트 8이니까 2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b 벡터의 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얘는 이렇게 한번 씁시다. 루트 8 따라서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얘랑 얘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루트 안에가 둘 다 양수니까 루트를 하나로 합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8 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요 곱하고 요 값이 같아야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루트 8x제곱 곱하기 좀 힘드니까 이렇게 괄호 한 번 더 가져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양변을 따라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2로 묶은 거 이걸 전체 제곱하는 꼴이 되는 거죠. 제곱하면 얘는 8에 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니까 공간이 좀 부족해서 방향이 거꾸로 갔네.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게요. 그러면 얘는 4에 x-4의 전체 제곱 얘는 8에 x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4로 약분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4로 약분되니까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x제곱 플러스 32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넘겨보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래서 x 플러스 8은 8의 제곱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8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 x 플러스 4가 되죠, 그죠? 4의 전체 제곱이죠.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x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 밑에 있는 문제도 풀어보면 a 벡터 3,4와 수직이고 크기가 10인 벡터 b를 구하라. 그러면 b 벡터를 우리가 그냥 x, y라 둡시다. 그러면 수직이니까 a 내적 b가 0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3x 플러스 4y가 0이 돼야 돼요. 그쵸? 이게 1번식이고 b의 크기가 1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2번식이 되겠네.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이제 풀면 돼요. 그래서 연립을 해야 되나? 자, 1하고 2를 연립합시다. 연립은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4y는 마이너스 3x고요. y는 4분의 3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 대입하면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은 이쪽 이제 제곱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6분의 9 x제곱 이게 이제 이게 100이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양변에 16 곱해 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16x제곱 플러스 9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5x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제곱은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2의 6제곱이니까 따라서 x값은 풀마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제곱에서 6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x가 8인 경우랑 마이너스 8인 경우가 있죠. x가 8인 경우에 얘를 이렇게 대입을 하죠. 대입을 하면 8인 경우에 x에 8을 대입하면 24 플러스 4y가 0 되니까 y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 8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y가 0이 되니까 y는 6이 됩니다. 그래서 b벡터로 가능한 게 8, 마이너스 6이랑 8, 6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